자, 반갑습니다. 전 영어교육의 인설관 윌리엄입니다. 오늘은 릭스 그래머 시제 4강 그 해석 강좌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미래 완료에 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아무래도 수업 시간에 제가 미래 완료에 관한 그 구체적인 의미들을 천천히 그리고 조목조목 다뤄드렸긴 했는데 사실상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이 미래 완료라는 그 문법 파트 자체가 살짝은 애매하거나 아리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그 의미에 관해서 그 개념에 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문장을 꼼꼼하게 보고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다시요. 여기 있는 will have pp 우리가 이 세 단어를 보고서 미래 완료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이 will have pp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나요? 자,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는 단순하고 당연하게 사고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도 충고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다시. 우리가 will을 보게 되는 순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잖아. 이런 식으로 좀 당연하게 해석을 좀 접근을 해달라. 라고 제가 계속 설득을 드렸죠. 자, 다음에 have pp가 나왔는데 이 have pp는 앞서서 저희가 현재 완료 다룰 때 한번 기계적으로 정리를 했죠. 그러니까 했다 지금도 그렇다라는 현재 완료가 보인다 이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have는 원형이긴 한데 우리가 편의상은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니까 현재 완료라고 한번 불러보자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 have는 어디까지나 뭔가 현재의 느낌이 나니까 지금도 그렇다라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고 제가 설득을 좀 드렸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에 뒤따라서 뭐가 나왔습니까? pp. 이가 바로 그쵸. 했다의 영역이다. 선생님, 과거 분사는 이렇게 해석하면은 부정확하지 않습니까? 라고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반문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은 단순하게. 아시겠습니까? 즉, 과거 분사에서 분사 빼버려. 그럼 뭔데요? 과거의 느낌이 나잖아. 그래서 했다라고 해석을 해보자. 라고 기본적으로는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놓고 보면 미래 완료의 굉장히 단순한 의미는 뭐냐? 과거에 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정도의 언어적 사안이 갖추어진 어떤 문장이나 표현에는 바로 will have pp를 쓰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이게 기본적인 의미라고. 즉 will have pp를 딱 보는 순간 우리는 해석을 했다,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긴 하는데 이런 해석이 안 먹히는 경우가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will have pp의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래에 세 가지 시점, 했다,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 시점을 5가지 시점으로 쪼갤 필요가 있다라고 또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미래 자체를 2가지의 미래로, 그러니까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것보다 좀 더 가까운 미래가 있을 테며 그것보다 좀 더 먼 미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다음에 우리가 과거 완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쵸. 과거와 더 먼 과거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5가지 시점으로 우리가 좀 쪼개보면은 그 미래 완료에 관한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결론은 3가지의 의미의 경우가 발생을 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다시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경우는 금방도 말씀드렸던 경우였습니다. 뭐였습니까? 그치. 했다,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언어적 사안이 갖추어진 경우가 있다. 바로 그랬을 때는 우리는 will have pp를 쓰면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이 개념은 이해가 됐는데 바로 여러분들은 그게 뭐지? 라고 헷갈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에 관해서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렇다 라고 충고를 드렸다고요. 즉 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런 게 무엇이 있지에 관해서 면밀히 한번 그 예시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충고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자, 지금 제가 알기 쉽게 예시를 좀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 3일 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미래잖아.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예시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보면서 단 한 번도 과거에 좋아요를 누른 적이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안 눌러. 그리고 기준 시점인 3일 뒤에도 안 누를 거야. 다시 좋아요를 누르지 않은 그 상태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정도가 성립이 되면 맞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will have pp를 쓰면 된다 라고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다고. 아시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will have pp의 1차적인 첫 번째 경우의 의미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경우. 아시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과거는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재부터 3일 뒤에 그치 3일 뒤의 미래까지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는 will have pp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도 예시 하나 드립니다. 뭡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윌리엄 말을 딱 들어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지금 눌러라는 거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눌렀다고 가정해보자. 지금. 아시겠습니까? 지금 누른 상태가 그리고 3일 뒤에도 눌려있는 상태가 쭉 유지가 되겠죠.
바로 그러한 경우에도 그치, will have pp를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때 의미는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게 좀 더 정확하냐면 했다는 빼야죠. 지금 눌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정도가 되는 거잖아. 아시겠죠?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 그치, 이제는 현재가 빠집니다. 맞아요. 다시 여기서는 과거가 빠졌죠. 이런 해석을 안 넣는다는 거야. 자,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그쵸, 이 3번의 경우에서는 현재까지도 빠진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가까운 미래, 지금은 아닌데 앞으로 가까운 미래는 그럴 것이고, 그리고 3일 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때도 아마 지속이 되고 있을 거야 라는 의미 또는 언어적 사안이 갖추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will have pp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도 예시 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안 누르고 있어요. 절대 안 누를 거야. 근데 윌리엄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이 강의가 끝났을 때쯤에 있잖아. 나는 이 강의가 끝났을 때쯤에는 그땐 누를게 라는 결심을 했다 치자. 이해되십니까? 다시 지금은 안 눌렀어. 그런데 나중에 이 강의가 끝났을 때쯤에는 내가 누를게. 이거 미래죠. 근데 어떤 미래다? 가까운 미래죠. 그때 만약에 누른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지금은 안 누르는데, 이해돼? 지금은 안 누르는데 가까운 미래에 누르겠죠. 거기부터 3일 뒤까지 누름의 상태가, 즉 좋아요의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 이 경우에도 우리는 will have pp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다고요. 됐습니까? 자, 다시 우리는 총 3가지 경우의 미래 완료의 형태를 동원해서 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되었습니까? 다시 첫 번째, 어떤 언어적 사건이나 사안 자체가 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 바로 이를 표현할 때 우리는 미래 완료를 동원한다. 자, 다음에 두 번째, 과거에는 안 했는데 지금부터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죠. 바로 그럴 때에도, 어떤 언어적 사안이 그럴 때에도 우리는 그치, 미래 완료를 동원해서 쓴다. 자, 다음에 세 번째는 그치, 지금도 안 그런데 가까운 미래에 그럴 거야. 그리고 그것보다 좀 더 먼 미래에도 그런 상태일 거야 라고 할 때에도 우리는 미래 완료를 동원해서 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미래 완료에 대한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 시점에 관한 고민을 그만큼 덜 해 주셨기 때문에 살짝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충고드릴 것은 뭐냐,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 행위 자체가, 하물며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위 자체가 했는지 아시겠습니까? 지금도 그런지 앞으로도 그럴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이 시점에 관한 개념적 사고가 좀 필요하다. 그것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면밀히 진행해 주시면 진행해 주실수록 바로 여기 있는 미래 완료도 아마 이해가 되지 않겠나, 이런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쓰는 입장이 아니라, 즉 will have pp를 구사하는 입장이 아니라 독자 입장, will have pp를 듣거나 읽는 입장에서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will have pp가 1번, 2번, 3번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며.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읽어갈 때 있잖아. 그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는 어떻게 파악을 하나요?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다시 1, 2, 3번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will have pp를 딱 봤을 때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는 어떻게 파악을 하냐고. 되었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렸습니다. 뭐였습니까? 그치. 이 will have pp, 이 세 단어만 갖고서는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파악이 안 될 수도 있다. 이것 가지고선 안 돼. 됐죠? 여기만 볼 게 아니라 결론은요. 그치. 문맥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론 딱 지어드렸죠. 무엇이었냐면, 대체 그러면 will have pp를 보는 순간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며, 이거만 봐서는 안 된다며. 그쵸? 자, 그랬을 때 기계적으로 어떤 해석을 집어넣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 이런 질문을 또한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다시 봐봐. will have pp만 가지고서는, 이 세 단어만 가지고서는 적절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문맥을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읽기 바쁘거든. 시간이 촉박하단 말이야. 그런데 언젠가 will have pp가 나왔어.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넘어가야 다소 우리가 문맥을 좀 덜 파악하더라도 안전할까, 이겁니다. 이거 어떤 질문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우리가 앞에서 have pp가 보이면 기계적으로 제가 집어넣어 달라 말씀드렸잖아. 뭐였는데요? 했다, 지금도 그렇다. 이해되시죠? 자, 다음에 두 번째, had pp는, 즉 과거 완료는 했었다, 더 전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기계적으로 우리가 좀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미 정리를 다 해놨잖아.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will have pp는 어떤 식으로 기계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냐, 이겁니다.
무엇이 가장 안전할까 이거지. 이해되시죠? 제 질문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1번 이 맞을까? 2번 이 맞을까? 3번이 맞을까? 또는 4번 4번이라는 건 또 다른 방식.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답은요? 그치, 4번. 이게 4번이야. 어떤 식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인가?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4번으로 해석해 주셔야 된다고. 즉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수업 시간에. 뭐였습니까? 그치. 야,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어떤 식으로든 미래는 포함되고 있잖아. 절반은 성공한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will have pp를 딱 보는 순간 우리가 기계적으로 할 것이다 딱 집어넣으면은 절반은 맞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문맥 한번 고려해봐야 않겠냐. 이렇게 제가 제안을 드렸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시 결론은 will have pp를 보는 순간 얘는 해석 어떻게 하느냐? 그쵸. 그냥 할 것이다 하고 넘어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거에 관해서 여러 학자마다 의견이 달라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다분히 수험생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문맥을 막 시간에 막 쫓기게 되면은 막 언어적 사고도 제대로 안 되고 문맥 파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막 잘 안 읽히고 막 그러잖아. 그랬을 때 will have pp를 딱 보는 순간 해석은요. 할 것이다. 바로 집어넣고 들어가자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합니다. 앞서서 했던 얘기들 빠르게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잘 들어봐. will have pp라는 것은 했다, 지금도 그렇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죠? 자, 그랬을 때 이걸 좀 더 세분화시켜 보면은 5가지 시점에 따라서 3가지의 의미의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구사할 때 will have pp를 정작 써야 될 때 좀 아름답게 써주시면 되겠다 이건데 정작 독자 또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거 보는 순간 해석 어떻게 빠르게 하고 넘어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이거 보이는 순간 할 것이다 해버리자. 됐죠?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다고. 밑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 완료는 특정 시점부터 뭐 과거라면 과거, 현재라면 현재, 또 가까운 미래는 가까운 미래죠. 거기에서 미래까지의 어떤 그 지속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표현할 때 쓴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will have pp가 보이면 할 것이다 일단 집어넣자. 그리고 문맥을 한번 보자. 되었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한번 빌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입니다. I will have done the laundry by 6 o'clock 이라고 되겠죠? 자, 뭡니까? 나는 뭐 할 것이다. 할 것이다. 끝낼 것이다 해주시면 됩니다. 두는 할 것이다잖아. 근데 뭘 할 것인데? 그치. The laundry. 여기서는 세탁이죠. 그래서 세탁을 할 것인데 이해되십니까? 할 것이긴 한데 by라는 것은 여기서는 까지 또는 쯤의 뜻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6 o'clock, 6시가 되겠죠. 6시 정각쯤에는 나는 빨래를 끝낼 것이다. 또는 빨래를 할 것이다 이런 말인데 자, 여기에서 빨래가 끝난다는 개념인데 보통 빨래라는 게 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됐죠? 자, 그랬을 때 봐봐. 지금이 만약에 4시라고 가정해봐. 지금이 4시야. 되었습니까? 자, 그런데 빨래가 6시쯤 끝나려면은 몇 시에 시작해야 되니? 그치. 적어도 한 5시쯤 시작하겠지. 맞나요? 그럼 5시부터 6시까지 빨래가 진행될 거 아니겠냐고. 됐죠? 자, 그러면 지금이 4시라고 가정해봤을 때는 그치. 만약에 5시에 시작을 한다면 가까운 미래, 즉 3번의 경우라고. 이거 이해되십니까? 진짜 이해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니, 지금 안 한다니까? 지금 안 하고 앞으로 가까운 미래, 즉 5시에 빨래를 시작할 거잖아. 그런 다음에 6시에 끝나겠지. 그럼 이게 3번의 경우라고요. 앞서서 정리했던. 됐죠? 자, 그런데 지금이 만약에 몇 시다? 지금이 5시다. 되었습니까? 자, 물어볼게요. 질문에 대답을 한번 잘해보세요. 지금이 5시고 빨래는 1시간 정도 걸려. 그리고 6시쯤이면 끝날 거래. 이해되십니까? 이게 몇 번? 2번. 다시. 과거에 했습니까? 과거에는 안 했지. 이해되시죠? 과거에는 안 했고 지금이 5시인데 지금부터 빨래를 해야 6시에 끝나잖아. 지금 빨래를 시작했고 6시가 됐을 때쯤에는 빨래가 끝날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경우입니다. 됐죠? 자, 다음에 지금이 만약에 지금이 몇 시냐면은 5시 반이야. 돼요? 그런데 6시쯤에는 빨래가 끝난다며.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5시에 시작했을 거잖아. 이게 지금 과거예요. 이게 몇 번째? 첫 번째 경우. 과거에 빨래를 시작했지. 지금 빨래 돌아가고 있죠. 앞으로 6시가 됐을 때쯤에는 그치. 빨래는 끝나겠지.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시는 거. 됐어요? 이게 미래 완료의 의미입니다. 결론. 선생님, 이것만 가지고서는 얘가 지금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알 수가 없네요. 말씀드렸잖아.
지금 이 문장 하나만 갖고서는 지금의 맥락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세 가지 의미 다 된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은 32번입니다. My dad will have worked for a bank for 10 years next May 정도 되겠죠? 자, 여기서 딱 보이셔야 돼. 이거는 첫 번째 경우야. 왜? 제가 설명드릴게요. My dad, 누구는요? 내 아버지는요, 할 것인데, 일할 것인데,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을 할 것이다. 근데 어디에서요? 은행에서요. 몇 년 동안? 10년 동안. 그쵸? 근데 언제입니까? 내년 5월에가 되겠죠? 느낌 오십니까? 과거에 일하고 있었지. 대략 10년 정도. 됐죠? 물론 9년이죠. 엄밀히 따지면. 9년 정도 일을 하고요. 지금을 포함해서 내년 5월쯤 되면은 10년이 채워지잖아. 과거에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 5월쯤에는 뭐다? 그치, 일하고 있을 거니까. 첫 번째 경우.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내 아버지께서는 일할 것인데, 은행에서 10년 동안 내년 5월쯤에.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이게 드러나죠, 여기서는. 어디서 드러나는데? 여기서 드러나는 거지, 여기서. 아시겠죠? 지금 문맥 준 거예요. 자, 다음에 If he watches the movie again, who will have watched it 5 times 정도 되는데, 자, 여기에서 if 지금 조건입니다. 뭐뭐 한다면 접속사죠. 그가 본다면, 그 영화를 다시 한 번 더 본다면, 자, 수식어 처리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영화를 본다면, 그는 할 것인데, 볼 것인데, 그것을 5번 정도 보는 걸 거야. 딱 느낌이 오시죠? 5번이라는 횟수가 한 번 더 보면 채워진다는 거잖아. 근데 아직 한 번 더 안 봤지. 그럼 이거는 미래의 사안일 거 아닙니까? 이해되셔야 됩니다. 아니, 한 번 더 본다는 게 지금 이 말 자체가 네가 또는 그가 한 번 더 영화를 본다면 아직 안 본 거잖아. 근데 한 번 더 본다면 5번 채우는 거잖아. 자, 5번은 어떻게 채웠습니까? 과거부터 채웠지. 즉, 과거부터 미래의 그 시점까지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아시겠습니까? 자, 다음에 34번입니다. By the time you read this, I will have left for Toronto 정도가 되겠죠? 자, 뭡니까? 그치. By the time은 여기서 무렵에, 쯤에 정도로 해석하는 세 단어짜리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엇을, 이것을 읽을 때쯤에 여기까지가 수식어가 되겠고, 네가 이것을,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쯤에는 이거 뭔가 미래의 느낌이 난다라고 생각이 좀 드셔야 돼요. 그때쯤에는 I will have left. 자, 여기서 나는 떠날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바로 들어가시고 어디로? 그쵸. 토론토로 떠날 것이다.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도 역시나 문맥 파악이 안 돼요. 즉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떠났는지, 지금 떠나는지, 앞으로 떠날 것인지 잘 모른다 이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이것 가지고서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적어도 미래 때 어떤 당신이 이것을 읽을 때쯤에는 나는 없을 거야 라는 소리는 된다고요.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미래 완료는 결국에는 할 것이다 해석을 집어넣자 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에 문제 한번 풀어보면은, 자, 38번에 A번부터, 자, next month I blank for the company for 6 years. 자, 느낌 오십니까? 뭐가 보이는데? 미래 표현이 보이죠? 다음 달쯤에, 다음 달에는 이라는 표현이 보이고, 자, 다음에 여기에 for 6 years 보이십니까? 지속과 뭔가 기간의 표현이잖아. 6년 동안이죠. 이거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work를 딱 집어넣으면 다음 달쯤이면 나는 그치 6년 동안 그 회사에서 일하게 되는 걸 것이다. 이런 정도의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일을 하게 될 거야. 바로 6년 동안 그 회사에서 다음 달이면 정도의 뜻이니까 과거부터 일을 했어야 되죠. 6년이라는 주기를 채우려면. 그래서 미래까지 포함해야 되니까 will have worked가 맞다. 이겁니다. 자, 다음 밑에 거 B번. 자, 일단 문맥을 좀 봐보면 여기서 take a shower가 뜻이 뭐냐면은 샤워하다 정도의 뜻이니까 수전이가 일단 샤워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에 so 그래서 그녀는 뭐 할 수가 없냐. 여기서는 접속사죠. 그래서 그녀는 can answer the phone. 뭐 할 수 없어요. 그쵸. 그 전화에 응답할 수가 없다고.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 라는 말인데, 여기에서는 바로 진행의 느낌이 들어가죠. 지금 샤워하고 있으니까 전화를 못 받는다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진행형이 맞습니다. is taking이 괜찮겠죠. 그죠? 좀 더 완벽히 좀 잡으시려면 has been taking도 괜찮아. 즉 완료까지 섞어주셔야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is taking이 괜찮고, 자, 다음에 C번 I had to get off the bus because I blank in the wrong direction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자, 여기서 had to가 나왔네요. 해야 했다가 되겠죠. 나는 get off, 여기서 get off의 뜻은 내리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버스에서 내려야만 했다. 내려야 했다. because 왜냐하면 자, 접사죠.
자, 그래서 내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잘못된 방향으로 정도로 읽어주거든요.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뭔가 있었다, 가고 있었다라는 의미, 또 진행의 의미가 첨가되니까 was going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로 맞춰주시고, 이 진행형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좀 다룰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느낌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D번입니다. The company is planning on new range of products this year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introducing이 맞습니다. 이렇게 진행형으로 적어주시는데, 종례 위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좀 더 일반적이었다면, 여기에서 이 this year라는 미래 표현의 부사와 함께 쓰일 때는 할 것이다 라는 그 미래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다음 강좌에서 좀 자세히 할 거니까 지금은 아 그렇구나 정도만 좀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그 회사는 할 것이다, 즉 소개할 것인데 여기서 a range of는 그냥 여러 가지의 정도로 해석을 하셔도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여러 가지의 상품을 소개할 것이다, 바로 이번 해 정도로 해석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다시 한 번 더. 그 회사는 출시할 것인데 새로운 여러 가지 상품들을 이번 해에 소개할 것이다. 됐죠? 자, 그래서 명언 한번 보고 이번에도 맞춰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버나드 스티글러라는 사람은 프랑스 철학자입니다. 아무래도 철학자인 만큼 말을 되게 잘난 척, 뭐 좀 멋지게 하겠죠. 예, 멋진 말입니다. 멋진 말이라서 제가 좀 실어드렸고, 여기 군데군데 보면 이제 완료들이 다 보이긴 하는데 뭔가 총정리를 한다는 느낌에서 제가 좀 긴 문장을 하나 들고 와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My life, 무엇입니까? 내 인생이 되겠죠. 내 인생은 할 것이다 해주셔야 됩니다. have been a succession, 바로 연속일 것이다. 자, 여기서 비동사 나왔으니까 뒤따라서는 주격보 이렇게 나온 거 맞죠? 어떤 내 인생은 연속일 것이다. 됐죠? 근데 무엇의 연속이냐? of lives. 뭡니까? 인생들의 연속이죠. 이 복수의 의미를 좀 살려주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의 내 인생이라는 것은, 또는 내 앞으로의 내 인생이라는 것은 인생들의 연속일 것이라고. 과거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까지. 됐죠? 다시 한 번 더. 내 인생이라는 것은 그 인생들의 연속일 것이다가 되겠죠. as if, 마치 뭐뭐 하듯이가 됩니다. 얘는 접속사. 마치 뭐 하듯이. 내가 했고 지금도 그렇듯이. 바로 가졌듯이. 근데 무엇을요? several wives. 뭡니까? 여러 삶들, 여러 인생들을 가졌듯이.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my life. 내 인생이라는 것은 연속일 것이다. 앞으로 연속일 거야. 근데 무엇의 연속일 거냐면은 여러 가지 그 삶들의, 인생들의 연속일 것이라고요. 마치 내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여러 삶을 가져왔듯이, 이거 의역하면은 내가 살아왔듯이 정도로 의역할게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앞으로의 내 삶은요, 여러 인생들 중에서 그 하나의 인생의 연속일 것이다. 됐죠? 과거에도 나는 여러 가지 인생들을 살아왔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정도의 의미입니다. 자, 다음에 여기서 이 동격 처리를 좀 해주시면 a multiplicity, 바로 다양함 또는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정도로 제가 읽을게요. a multiplicity of를 그냥 a lot of로 처리를 할게요. 그래서 많은 정도로 읽을게요. 많은 이야기와 많은 역할들을 나는 가졌고 지금도 그렇죠. 이거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나는 지금껏 수많은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누군가의 아들로서, 때로는 누군가의 뭐 남자친구로서, 또는 누군가의 어떤 뭐랄까요? 뭐 친구로서 지금껏 많은 역할들을 하면서, 또는 뭐 강사로서 뭐 등등이 되겠죠. 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갖고서 여러 가지의 어떤 역할을 해오면서 지금껏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내 인생이라는 것은 여러 인생들의 중첩이 되겠죠. 막 레이어들이 축축축 앞으로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됐죠? I have not ceased. 나는 뭐 하지 않았다. 바로 뭐 하지 않았냐면은 바로 멈추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렇죠. 근데 뭐 하기를 멈추지 않았냐면, 원래 이게 cease가 멈추다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not을 붙여놨으니까 멈추지 않았고 지금도 그런데, 뭐 하기를 멈추지 않았냐면은 바로 have, 가지기를 멈추지 않았죠. 바로 changes of life. 뭡니까? 인생의 변화들이 되겠죠. 인생의 변화를 가지는 것을 의역하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정도로 의역할게요. 주행해서 다시 한 번 더. 나는요,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 나는 계속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왔어가 됩니다. 그 말은 나는 끊임없이 도전했겠죠. 현실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그 역할에 안주하지 않고, 그 역할만을 내가 충실히 임하지 않고 다른 역할들, 다른 인생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찾아오고 앞으로 그럴 것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변화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나는 그것을 의지를 갖고서 해내겠다 라는 말이죠. 다시 한 번 더 해서 되게 좋은 말입니다. 내 인생은 일 것인데 연속일 거야. 여러 삶들이 연속일 것입니다. 마치 내가 지금껏 여러 삶들을 살아왔듯이.
되었죠? 일종의 이거는 많은 어떤 이야기와 역할들이 되지. 그리고 나는 결코 멈추지 않아 왔거든. 결코 멈추지 않았어. 뭐 하기를 멈추지 않았냐면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멈추지 않았어. 나는 지속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인생을 변화시켜 왔고 앞으로도 내 인생은 정말로 여러 가지 인생들의 조합이 될 거고 연속이 될 것이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